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지난 이제 작년 총선 참패에 이어서 이번엔 대선 패배로 야당이 됐습니다. 3년 만에 107석의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입니다. 이런 야당으로 앞으로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모두 가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상대하기 때문에요. 이제 앞으로 험난한 길이 국민의힘엔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김문수 후보가 모습을 드러낸 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확실히 뜬 지 대략 1시간 만에 이루어졌는데요. 어제 국민의힘 당사 앞에 이런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직접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김문수 후보가 당사를 빠져나가 다시 이제 귀가하는 모습, 있는 그대로 현장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최진정 변호사님. 부정선거, 대선 불법, 이거는 일부 지지자나 혹은 단체나 시민들의 얘기겠지만 저런 목소리가 상징하는 건 결국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여러 혼란은 좀 예고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일단 그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 논란, 누가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외부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사실상 대통령 확정이 됐다라는 걸 두고 국회 앞에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5가지 약속을 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확실한 어떻게 보면 내란 세력 척결, 이것을 외쳤습니다. 예.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내부적으로는 대선 책임에 따르는 논란, 외부적으로는 그와 동시에 또 대통령의 이른바 제2의 적폐청산, 이런 흐름 속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어떻게 지금 나아갈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치열한 지금 다툼 내지 토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상황이 어떻게 제가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될지 굉장히 난감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선 불복, 대선 불복, 부정선거, 이것은 국민의힘에서도 아주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목소리가 굉장히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 나오는 것이고, 이러한 목소리가 국민들 전체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을 국민으로부터 더 유리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어제 1시 반경에 우리 김문수 후보님께서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그동안 헌신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지지자들께 감사하면서 국민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실상 이번 대선에 대해서 승복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소리가 국민의힘의 주류입니다. 다만 그에 대해서 좀 전에 지난번부터 계속 그 부정선거와 이런 부분을 주장했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님에 대한 어떤 불만을 터뜨리면서 이 부분이 이번 대선이 여전히 부정선거인데 왜 어떻게 이렇게 승복하는 메시지를 낼 수 있냐, 이런 목소리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국민의힘의 주류는 아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은 이 7월 내지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치열한 당권 경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 국민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닌지 국민의힘의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답답한 마음입니다. 최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 이 대선 패배, 후보 본인 김문수 후보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천신만고 끝에 대선 후보가 됐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 미리미리 대선을 준비를 했고, 거기다가 조직력이 확고하게 된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처음 후보로서 이제 선거 운동할 때 기호 2번 김문수라는 잠바, 자켓조차도 입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까지 와서 어떻게 보면은 단기 필마로 싸웠다, 이런 부분이 맞겠죠. 그렇다는 점에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정치적 선택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이재명 트랙을 따라갈 가능성도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재명 후보도 대선에 패배하고 나서 바로 국민의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서 배지를 달고 바로 또 당권을 장악했던, 그래서 이번 결국은 대선까지 왔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 차기 리더십이 누구이냐 이걸 두고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김문수 후보님에게 방점이 찍힐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이 아닌가 예측을 해봅니다. 41.2%를 득표한 김문수 후보가 뭐 사실 선거 유세 과정에 유권자들, 시민들이 나 안 뽑아주면 난 앞으로 백수 되는 거야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차기 국민의힘의 당권도 노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최준영 변호사의 관측이었어요. 앞서 나경원, 윤재옥, 손학규, 박태출 제가 직함은 생략했습니다만 여러 선대위 관계자들과 악수를 했고 그리고 앞에 있는 취재진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과도 악수를 나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른쪽 김재현 후보 비서실장도 있었는데 악수를 나누면서 이제 빠져나가는 모습. 그런데요, 김문수 후보가 어제 한 새벽 1시 30분쯤에 저렇게 당사를 찾았는데 유일하게 거의 개표 상황, 그러니까 출구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거의 2시간 가까이인가요? 홀로 자리를 지킨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화면도 준비를 했습니다. 김문수 39.3%로 예측됐습니다. 39.3%로 예측됐습니다. 또 화면에 박수를 치고 또 이재명을 외치면서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상황 진행 중이니까요. 겸허하게 지켜보겠습니다. 뭐 옆에 양영자 전 의원도 있지만요. 그 안철수 의원은 이번에 꽤 지원 유세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는데 그 물론 뭐 저 꼭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니지만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 가운데 앉아서 여러 가지 그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고 출구조사 결과에 눈을 떼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안철수 의원은 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게 탈락한 이후에 가장 먼저 이 승리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고 이 김 후보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 지원 유세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다른 이 경쟁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이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이 개표 방송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그 사전 그 출구조사 결과에서 이 패배가 거의 확실시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 당 지도부 인사가 자리를 떴습니다만 이 안철수 이 의원의 경우에는 2시간 넘게 자리를 지키면서 이 꾸준히 이 개표 방송을 지켜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이 저 모습을 이 국민의힘 당원 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치인 안철수의 미래가 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선 패배로 실망한 이 국민의힘 지지자 당원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을 할 텐데 대선에서 패한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선전했다, 잘했다, 그러니 당을 계속 이끌어달라 이런 요구가 있다라면 김문수 당대표 출연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이 리더십을 선출하자 이런 요구가 많아졌을 때에는 이 안철수 의원이 예. 새로운 이 당대표로서 이 선출될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예. 어제 저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국민의힘 당원 그리고 지지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인 안철수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준비한 전국 득표율을 개표가 마무리된 한번 볼게요. 49, 41, 8. 그러니까 아까 최인정 변호사의 말씀은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의 단일화 과정 뭐 여러 우여곡절 끝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뭐 강제 단일화 그런 것 때문에 100% 오롯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서 뛰는 과정이 복잡 다단하고 지난했기 때문에 이 대선 패배 결과가 김문수 후보 탓으로 오롯이 돌릴 수는 없다라는 취지 얘기를 하셨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근데 이제 반면에 또 이런 시각도 있을 거예요. 그런 강제 단일화 논란과는 상관없이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혹은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좀 더 매끄러웠다면 훨씬 저거보다 득표를 많이 했을 거다. 뭐 반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내란종식이라는 이 프레임을 깨지 못했던 것, 이것이 패배의 큰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는 구도가 중요하고 또 이번 선거에서는 큰 흐름이 결국 내란종식, 정권 심판, 정권 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끊어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한다라고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뭐 탈당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손절하는 모습 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기적으로도 매우 늦었고 내용적으로도 사실 미흡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던 4월 4일 정도 이후에는 예. 관련된 절연 논의가 나왔어야 했는데 이미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늦은 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모습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자진해서 탈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찝찝한 의문이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는 본질적으로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이유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쩌면 지엽적일 수도 있었던 단일화, 특히 막판에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만 좀 기대를 하고 또 거기에만 목을 매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사실 심판으로 또 회초리로 뭐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듭니다. 뭐 누군가는 40% 이상 득표했으면 김문수 후보로서는 졌지만 잘 싸웠고 나름 선전한 거 아니냐는 취지 얘기했지만 뭐 그만큼 또 김문수 후보의 확장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 40% 정확히는 41.2%의 저 득표율이 한계 아니냐라는 분석도 동시에 나올 수가 있어요.